안녕하세요. 교육 데이터 플랫폼 로그인과 데이터 셀프 분석 메뉴에 대한 안내입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홈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경우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셀프 분석은 상단의 분석 지원 메뉴를 클릭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지원에서 이용자 셀프 분석 메뉴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의 분석 자료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데이터셋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셋 목록을 선택하고 하단의 분석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각화 분석 화면이 실행되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시각화 기능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각화 분석 화면의 패널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목차 패널입니다. 챕터, 페이지 형태로 화면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명을 우클릭하면 페이지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목차 패널의 빈 영역에서 우클릭해도 페이지나 챕터 추가가 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페이지는 선택하여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세트 패널은 불러온 데이터셋의 항목과 지표를 보여줍니다. 데이터세트명의 우측의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새 데이터 추가도 가능합니다. 새 데이터 추가 기능으로 외부 파일이나 클립보드 형태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시각화 편집 화면의 편집기, 필터, 포맷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세트 패널에서 항목이나 지표를 드래그해서 시각화 화면으로 올리거나 항목 또는 지표를 더블 클릭하면 선택된 시각화 화면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있는 그리드 시각화 화면으로 객체를 추가하면 편집기 패널에도 같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편집기 패널은 선택된 시각화에 표시하고 싶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화면에서 객체를 제거할 때는 편집기에 있는 항목을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빼면 제거됩니다. 그리드 시각화는 편집기에서 합계 기능도 제공하며 합계 아이콘을 클릭하면 데이터의 합계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다음은 필터 패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터 패널은 데이터 세트에 있는 항목을 가져와서 전체 데이터의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 패널에서 값을 선택하면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들은 전부 필터가 적용됩니다. 필터로 적용하고 싶은 항목들은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여러 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의 값이 많을 경우 검색 상자로 표시됩니다. 필터의 스타일 변경은 항목명의 우측 옵션 버튼을 클릭하고 표시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터 패널에 있는 항목의 값을 선택하면 화면에 필터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터 패널에 항목이 많아질 경우 표시 스타일에서 공간을 적게 사용하는 풀다운을 선택하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번에는 포맷 패널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맷 패널은 시각화의 경우 상단에 3개의 영역을 제공합니다. 시각화 옵션은 선택된 시각화 객체에 대한 다양한 화면 옵션을 제공합니다. 차트 종류마다 다르게 표시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리드의 경우
엑셀 형태의 화면을 꾸미는 기능과 데이터를 표시할 때 쓰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포맷에 있는 기능들은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셀 병합과 셀 공간 활용 등의 옵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텍스트 및 폼의 경우 시각화 내 텍스트들에 관련된 포맷 설정을 제공합니다. 글꼴과 셀 서식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및 컨테이너의 경우 시각화의 제목과 배경에 관련된 설정을 제공합니다. 제목 표시, 글꼴 설정이나 컨테이너 배경의 색상 변경 등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앙 상단에 보이는 시각화 개체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화 아이콘입니다. 차트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필터 아이콘입니다. 화면에서 선택 가능한 값이나 항목을 주고 선택한 항목으로 필터를 적용합니다. 문장 아이콘입니다. 화면에 텍스트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이미지 아이콘입니다. 화면에 이미지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도형 아이콘입니다. 화면에 도형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패널 스택 아이콘입니다. 화면에 패널이 중첩된 형태를 사용하는 패널 스택을 추가합니다. 정보창 아이콘입니다. 화면에 팝업 형태의 창을 추가합니다. 시각화 아이콘을 클릭하고 화면에 차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KPI, 막대, 선, 파이 같은 기본 차트들이 상단에서 제공됩니다. 차트명을 선택하면 우측에 선택한 차트의 다양한 형태가 표시됩니다. 우측에서 차트 형태를 선택하면 화면에 차트가 추가됩니다. 자세히, 사용자 정의에서는 기본 차트들 외에 추가 차트들이 제공됩니다. 추가 차트들을 이용하면 더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 화면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차트에선 화면이 움직이는 차트나 지도 형태 차트도 제공됩니다. 기본 KPI 차트를 화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막대 차트도 화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파이 차트도 화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추가하면 화면이 분할되면서 계속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 개체의 위치 변경은 제목줄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드래그할 때 파란색 선이 보이는데 선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됩니다. 여기까지 화면 상단 시각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필터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터 개체는 요소값 필터, 속성 매트릭 선택기, 패널 선택기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요소값 필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필터 개체가 추가됩니다. 요소값 필터는 데이터 세트에서 항목을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측의 대상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터를 적용할 시각화 개체를 대상으로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적용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필터 개체의 스타일은 포맷 패널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검색 상자는 항목의 값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화면의 값을 선택해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시각화의 개체를 변경하는 속성 매트릭 선택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속성 매트릭 선택기는 변경하고 싶은 항목, 지표 여러 개를 선택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필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측의 대상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각화를 대상으로 선택하면 변경할 개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적용 버튼을 눌러서 필터 설정을 마무리합니다. 속성 매트릭 선택기는 시각화에 표시된 항목, 지표를 변경해주는 기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장은 화면에 텍스트를 추가할 때 사용하며 기본 문장은 단일 서식, 서식 있는 텍스트는 여러 개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서식 있는 텍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의 내용을 작성하고 좌측의 포맷 패널에서 필요한 글꼴 설정을 지정하면 됩니다. 서식 있는 텍스트는 부분 텍스트를 선택하고 각각 다른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미지 아이콘 설명입니다. 찾아보기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양 아이콘입니다. 선, 사각형, 원형, 삼각형, 다각형 등 화면에 도형을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자유형식 레이아웃 모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번엔 패널 스택 아이콘 설명입니다. 패널 스택을 화면에 추가하면 패널명을 가지고 있는 화면 영역이 생성됩니다. 패널 스택은 하나의 화면에 패널을 중첩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패널은 페이지에서 보던 화면 영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각화 아이콘들을 사용해서 동일하게 화면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창 아이콘 설명입니다. 정보창은 추가하면 화면에 별도의 팝업 형태로 창이 생성됩니다. 정보창이 추가되면 우측의 레이어 패널이 활성화됩니다. 정보창 밖의 영역을 클릭하면 원래 화면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레이어에서 정보창을 선택하면 다시 화면이 표시됩니다. 정보창 화면도 시각화 아이콘의 개체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정보창은 팝업을 띄우고 싶은 시각화 화면을 선택하고 옵션에서 정보창 선택 메뉴로 연결을 해주면 활성화됩니다. 시각화 내에서 값이나 항목을 클릭할 경우 정보창이 표시됩니다. 선택한 항목으로 정보창의 값이 필터링 됩니다. 여기까지 시각화 개체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자유형식 레이아웃 화면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측 상단의 개체 아이콘들은 추가 기능과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유형식 레이아웃 변환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유형식 레이아웃 상태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개체들의 위치나 크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처럼 자유롭게 화면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치나 크기가 자유롭게 변경이 된다면 자유형식 레이아웃 모드입니다.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배경을 만드는 작업도 가능하며 배경 위에 시각화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도 있고 필터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 레이아웃은 화면이 계속 분할이 되기 때문에 많은 개체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유형식 레이아웃 모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화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유형식, 자동 레이아웃 모드는 토글 버튼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다시 누르면 모드가 변경됩니다. 다음은 저장 버튼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측 상단 끝에 저장 버튼이 제공되며 클릭하면 화면을 저장합니다. 저장된 화면은 나중에 분석 자료 선택 버튼을 누르고 분석 데이터 메뉴를 클릭하면 다시 화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유형식 레이아웃 화면 모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최상단의 메뉴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맷 메뉴는 색상표 변경 기능과 공통 포맷을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팔레트에 있는 색상표를 선택할 경우 화면에 있는 자동으로 적용된 색상들 전체가 한 번에 변경됩니다. 도시의 포맷이라고 보이는 메뉴는 현재 화면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포맷을 일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드, 평면 형태로 배경색 사용 여부를 지정할 수 있고 전체 글꼴, 제목 및 컨테이너의 공통 설정을 일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중에 보기는 화면의 패널들을 보이기, 숨기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패널이 보이지 않는 경우 보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메뉴는 온라인 도움말로 링크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 기능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온라인 도움말에서 상세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상단의 메뉴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그리드 차트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드는 일반 그리드, 복합 그리드, 최신 그리드 세 가지 형태를 제공합니다. 일반 그리드는 기본 엑셀 형태의 행, 열을 가진 그리드 화면을 말합니다. 복합 그리드는 열 사이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열 세트 기능을 가진 그리드 화면을 말합니다. 최신 그리드는 복합 그리드 기능에 마이크로 차트까지 추가된 그리드 화면을 제공합니다. 일반 그리드부터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시각화가 일반 그리드입니다. 그리드에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데이터 세트에서 항목이나 지표를 더블 클릭하거나 화면으로 드래그해서 올리면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데이터 세트에서 지표는 항목 아래에 주황색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항목이 많아서 보이지 않을 경우 데이터 세트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움직이면 지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에서 항목이나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화면으로 추가하면 편집기 패널에도 같이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집기 패널에 보이는 영역으로 개체를 드래그해도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화면에 추가한 정보를 제거하고 싶으면 추가한 작업의 반대로 편집기 영역에서 개체를 선택하고 좌측으로 드래그해서 X 표시가 생길 때 놓으면 선택한 개체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기 영역에서 항목들은 위에서 아래로 보이는 표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편집기 영역에서 항목들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행, 열 영역에서 자유롭게 데이터 피벗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도 서로 행, 열 위치가 변경되고 편집기에서도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편집기에서 제공되는 합계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합계 아이콘은 편집기 상단 영역에서 아이콘으로 제공됩니다. 합계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리드 화면의 전체 소개와 총합계가 표시됩니다. 각 합계의 명을 우클릭하면 위, 아래 표시 이동, 소개 제거 등의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 제거 아이콘 기능입니다. 데이터 제거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그리드에 있는 모든 개체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여러 개의 항목이나 지표를 한 번에 선택해서 화면에 올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Shift나 Ctrl 키를 누르고 항목, 지표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개체들을 드래그해서 화면으로 한 번에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리드 화면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OLAP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항목의 명을 우클릭하면 정렬, 새로운 항목 만들기, 그룹 드릴, 합계 표시, 포맷 등의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지표명을 우클릭하면 정렬, 집계 기능, 계산, 바로가기 매트릭, 새로운 지표 만들기, 합계 표시, 포맷 등의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지표의 경우 값을 계산하기 위한 추가 기능들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화면에 표현되는 값의 포맷도 변경 가능합니다. 이제 그리드의 화면이나 텍스트 포맷 같은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포맷 패널로 이동합니다. 시각화 옵션에서 그리드의 화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선 헤더의 배경 같은 색상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밴딩이나 개요를 활성화해서 화면의 표시 스타일도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셀병합 옵션들도 변경할 수 있고 셀의 간격도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및 폼에서는 화면의 글꼴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리드, 행, 열, 셀, 소개 등의 포맷을 선택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제목 및 컨테이너에서는 제목과 컨테이너 배경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의 글꼴이나 배경과 컨테이너의 배경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드 시각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KPI 차트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PI 차트는 KPI, 멀티매트릭 KPI, 비교 KPI, 게이지, 4가지 형태를 제공합니다. KPI를 클릭하여 KPI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세트에서 KPI 차트에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여 올려보겠습니다. 지표의 전체 값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브레이크 바이 영역에 항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바이는 항목의 데이터 수만큼 지표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추세는 시계열에 해당하는 순차적인 흐름을 가진 데이터를 가져오면 추세 흐름을 만들어서 표시합니다. KPI 차트 색상은 포맷의 템플릿을 통해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보면 차트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치에서는 차트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기본 형식으로 열 항목에 지정한 개수만큼 한 열로 표시됩니다. 스택은 카드를 하나씩 표시하고 자동 재생을 체크하면 3초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추세 지표를 통해 추세 표시 형식을 값이나 퍼센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및 폼으로 글꼴을 설정할 수 있고 모양을 통해 영역과 추세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및 컨테이너에서는 제목과 컨테이너 배경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KPI 차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막대 차트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막대 차트는 시계열이나 항목들을 나열해서 데이터를 볼 때 사용하기 좋은 차트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막대 차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막대에서 새로 막대 차트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편집기 영역을 보면 수직, 수평, 색상, 브레이크 바이 같은 항목들이 보입니다. 애트리뷰트와 매트릭을 추가하면 막대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색상 지정의 데이터 올리면 브레이크 바이에 동일한 데이터가 올라가며 항목을 분할합니다. 브레이크 바이 영역을 보면 클러스터드, 스택, 퍼센트 세 가지 타입의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드는 브레이크 바이 항목을 축에 평행하게 표시합니다. 스택은 브레이크 바이 항목들을 누적으로 쌓아서 표시합니다. 퍼센트는 브레이크 바이 항목이 총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시합니다. 포맷에서 범례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하면 항목의 명이 표시되고 값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은 막대, 선, 영역, 원, 사각형, 틱 형태로 그래프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및 폼에서는 화면의 글꼴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리드, 데이터 레이블 및 모양, 축 및 그리드 선, 범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및 컨테이너에서는 제목과 컨테이너 배경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막대 차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선 차트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 차트는 선 차트, 이중축 선 차트, 스택 영역 차트, 절대 영역 차트, 콤보 차트 형태를 제공합니다. 선 차트를 클릭하여 선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대 차트와 같은 항목을 가지고 있고 모양만 막대에서 선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에서 항목이나 지표를 편집기로 추가하면 선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색상 지정의 데이터를 올리면 브레이크 바이에 동일한 데이터가 올라가며 항목을 분할합니다. 브레이크 바이 영역을 보면 클러스터드, 스택, 퍼센트 세 가지 타입의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특징은 막대 차트와 동일합니다. 포맷색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하면 그래프의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범례를 선택하면 범례가 표시됩니다. 그래프 모양으로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 선, 영역, 원, 사각형, 틱 형태가 있습니다. 텍스트 및 폼에서는 화면의 글꼴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리드, 데이터 레이블 및 모양, 축 및 그리드 선, 범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커 표시를 누르면 그래프에 점이 표시됩니다. 제목 및 컨테이너에서는 제목과 컨테이너 배경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 차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파이 차트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 차트는 파이 차트, 링 차트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합니다. 파이 차트를 클릭하여 파이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편집기를 보면 각도, 색상, 조각, 수직, 수평 등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에서 항목과 지표를 한 개씩 올려보면 파이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각도는 지표 값의 크기를 계산하여 항목들의 비중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단일 형태의 파이 차트를 만들 때는 항목과 지표를 하나씩 구성하면 됩니다. 수직이나 수평의 항목을 올리면 화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포맷의 그래프 모양으로 차트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링, 파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범례를 선택하면 범례가 표시됩니다. 텍스트 및 폼에서는 화면의 글꼴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리드 데이터 레이블 및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및 컨테이너에서는 제목과 컨테이너 배경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이 차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열지도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지도는 데이터의 값을 박스의 크기로 표현하는 시각화 형태입니다. 항목들을 그룹화해서 비중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세히 해서 열지도를 클릭합니다. 편집기를 보면 그룹화, 크기, 색상 등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화에 항목을 올리면 항목별로 사각형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크기 조정의 지표를 넣어주면 열지도가 생성됩니다. 그룹화에 항목이 2개 이상 있으면 첫 번째 항목의 개별 데이터 안에 다음 항목의 데이터들이 그룹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색상 지정은 그룹화에서 보고 싶은 항목을 지정해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맷에서는 시각화 옵션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독성 유지, 가독성 및 순서 균형 유지, 요소 순서 유지가 있습니다. 헤더 위치를 위, 가운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서 비례하여 크기 조정을 체크하면 글씨가 상자 크기에 맞춰집니다. 범례를 선택하면 차트의 범례가 표시됩니다. 텍스트 및 폼에서는 데이터 레이블 및 모양에 대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및 컨테이너에서는 제목과 컨테이너 배경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열지도 차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거품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지표를 활용해서 항목들의 분포를 볼 수 있는 차트 유형입니다. 자세히 해서 거품 차트를 클릭합니다. 편집기를 보면 수직, 수평, 색상, 브레이크 바이 등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의 지표를 한 개씩 넣어보면 가로, 세로 축이 생성됩니다. 거품 차트는 데이터를 동그란 거품 형태로 보여줍니다. 보고 싶은 항목을 색상 지정에 올리면 브레이크 바이에도 같이 올라가며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크기 조정에 항목을 추가하면 데이터를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맷에서는 데이터 레이블을 이용해서 문장과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에서 거품 대신 다른 모양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보면 차트의 거품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및 폼에서는 화면의 글꼴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및 컨테이너에서는 제목과 컨테이너 배경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품 차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생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로 값이 어떻게 이동하고 분포되는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항목의 값이 흐름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빠지고 어디로 집중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자세히 해서 생키 다이어그램을 클릭합니다. 편집기를 보면 레벨, 매트릭, 툴팁 항목이 있습니다. 레벨의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보고 싶은 항목들을 먼저 올립니다.
매트릭에 보고 싶은 지표를 올리면 차트가 생성됩니다. 화면에서 항목들을 선택하면 값의 흐름이 표시됩니다. 노드별로 항목을 선택하여 값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맷에서는 레이아웃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서는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레이아웃, 합계, 데이터 레이블, 노드 등의 옵션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기본 차트 설정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설정을 변경해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 및 폼에서는 화면의 글꼴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및 컨테이너에서는 제목과 컨테이너 배경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키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막대나 파이 차트처럼 자주 쓰는 기본 차트들도 있지만 색다른 모양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각화 차트들 외에 별도로 개발된 차트를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사용법은 차트를 화면에 추가하고 편집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올려서 만들어 보면 됩니다. 바차 트레이스, 버터플라이, 블럭맵, 오프라인 맵 등 다양한 시각화들이 제공됩니다. 시계열, 항목 비교, 지도 등 데이터에 맞는 시각화를 잘 선택해서 사용한다면 정보 전달에 효과적인 시각화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용자 정의 차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